현장 예배는 거리의 소음과 방해, 가끔은 용역 혹은 경찰, 행인의 위협 때문에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긴장 상태에서 드려집니다. 그러나 큰 차들이 지나가든 도로든 행인이 많은 곳이든 현장 예배가 시작하는 종 3번이 울리면 그 공간은 교회가 됩니다. 옥선 현장 예배를 드린 참여자의 후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옥선의 현장 예배는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 같아요 라는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의도한 바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오랫동안 이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옥선의 현장 예배는 전례적 예배를 지향합니다. 전례적 예배는 교회령 예배 양식 또는 순서, 전례 또는 예전을 따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성을 자극하는 설교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 한국교회 예배와는 다르게 무엇보다 성찬의 예전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능력과 매력으로 움직이는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며 운동과 예배의 방향성을 공동체적 연대로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장이라는 것이 교회력의 시나리오나 예수 중심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쟁과 현장은 지금 상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본문이라든지 예배의 분위기를 모두 교회력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력의 신비적 흐름과 현장의 상황을 연결하는 예배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옥선에 있는 예배팀이 매번 고민하고 수고하며 현장 예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옥선의 현장 예배는 거리의 소음과 방해, 가끔은 용역 혹은 경찰, 행인의 위협 때문에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긴장 상태에서 드려집니다. 따가운 눈초리를 이겨내야 하기도 하죠. 처음엔 이런 데서 예배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차들이 지나가든 도로든 행인이 많은 곳이든 현장 예배가 시작하는 종 3번이 울리면 그 공간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또 옥선은 이것을 신비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옥선이 투쟁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의미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철거 현장은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이름을 찾게 됩니다. 끝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연대가 강해지고 서로 연결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신비를 예배 안에서 경험합니다. 또한 옥선의 현장 예배는 가난한 사람, 쫓겨남의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보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옥선 예배의 참여자 중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특별히 옥선이 만나는 투쟁 당사자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후 손을 맞잡으며 예배로 힘을 얻었어요, 위로받았어요 라는 후기를 남길 때면 우리 예배가 가진 힘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는 단순히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을 뽐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투쟁 당사자들에게 기독교의 언어를 주입시키거나 가르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예배는 투쟁을 이어갈 힘과 용기, 확신을 얻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순간이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현장과 예배의 언어가 동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시각으로 예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 현장 예배가 여전히 어렵고 느껴지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장 예배가 더 많은 투쟁 현장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이곳이 상처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순간이길 기대하며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황푸아 목사님이 만드신 함께 부르기 노래를 가장 즐겨 듣고 또 현장 예배 때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옥선 찬송가 함께 부르기는 2016년부터 옥바라지 선교센터 안에서 만들어지고 현장 예배에서 사용했던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여러 현장을 지켜오면서 마주했던 순간들이 표현되어 있어 더 자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성장의 외로운 분위기, 또 싸움이 길어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폭력의 위협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밀려오는 두려움, 힘없이 울리는 우리의 기도와 같은 내용들이 이 노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행법으로 10년 이상 장사한 가게들은 어떠한 법으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을지오비베어가 강제집행 당하고 골목에서 문화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어느 젊은 청년이 사장님께 다가와서 손 좀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게를 시작해서요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막 가게를 시작한 청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 순 없지만 아마 한국 사회에서 4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을지오비베어가 그 청년의 꿈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을 찾아와 손은 잡은 것이 아닐까? 어떤 활동가의 말을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장사하는 것은 순전히 운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물주를 만나느냐에 따라 1, 2년 만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수십 년 장수하는 가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게가 재개발 지역에 있다면 사실 세입자들은 안정적으로 장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6번째로 장사하는 사람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고 하죠. 이제 막 가게를 오픈한 사장님도 40년 넘게 장사한 사장님들도 맘 편히 장사를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현행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으니 누가 누구를 믿으며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온전한 내 공간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우리는 대부분 집 한 채 사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는 건물 하나 마련해서 노후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지배 규칙은 확실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는 것이 좋죠. 일단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다 보면 집값이 오를 것이고 새로 산 집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그렇게 얻은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한 채, 두 채 늘려가는 게 한국 사회 부동산의 순리입니다. 2020년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주택 보유 의식은 84.1%로 상당히 높았으나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주거 안정을 뽑았습니다. 자산 증식이나 노후 생활 자금은 각각 7.1%와 3.3%에 불과합니다. 주택 소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욕망은 최소한의 삶의 안정망에 대한 것이지 투기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한 치킨 게임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주택은 소유를 위한 공급, 개발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주택 소유율은 60% 전후를 오갈 뿐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 가격의 중위값이 가구별 자산의 중위값을 훌쩍 뛰어넘어버렸기 때문에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은 앞으로도 평생 집을 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집을 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옵니다. 그러나 개발이권 카르텔은 여전히 주거를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삶은 불안 속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는 것, 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달린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하지만 실상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 개발이 촘촘하게 사람들의 거처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거주하는 곳, 땅을 주거권과 권리로 보지 않은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중족발 투쟁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법 개정 이후에도 궁중족발과 같은 사태는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100년 후 보물이라면서 서울시는 을지오비베어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는 10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며
주류 가게로는 유일하게 을지오비베어를 100년 가게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정부가 앞다투어서 보존해야 하는 미래유산 100년 가게로 지정했지만 이 자본에 의한 약탈에는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을지오비베어 사태 이후 100년 가게 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현행법 안에서 100년 가게, 100년 장사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재개발과 쫓겨남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부동산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옥선의 현장은 대부분 재개발 시행사나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들과의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시도도 소유권 침해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강제집행 현장에 함께한 연대인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라는 이름으로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은 그저 한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은 세입자들이 아니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만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법과 달리 시민들의 생각은 변하고 있습니다. 공중족발 투쟁, 을지오비베어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민들의 일반적 반응은 이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건물주의 권한이 물리적 조건을 넘어 세입자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골목과 장소를 삭제할 만큼 거대해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집회를 이어갈 때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소노프라는 자본을 가진 한 가게가 골목을 독점하는 것에 함께 분노하며 이 골목의 역사성과 이야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공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도시를 만들어낸 것은 건물주와 시행사가 아니죠. 지금의 도시를 만들어낸 것은 도시의 가지처럼 골목골목을 만든 세입자이며 그 공간을 넘나든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네의 고유성과 추억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월세방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우고 도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진정 도시를 재생하는 일인지, 주거 공간을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해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도시에서 겪는 이 터전을 잇는 경험들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옥선은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하며 함께 질문을 던지며 싸워나갑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거주권, 이 도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쫓겨남의 일은 한 사람, 한 세입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고 힘없이 쫓겨나야만 하는 한 세입자의 일은 곧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쫓겨나는 곳에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바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되려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